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수행법은 한마디로 조화정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대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조화삼신 망량님의 무궁한 빛으로 내 몸을 채우는 놀라운 공부입니다. 지금 인류는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닥치는 다시개벽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공멸당할지도 모르는 가을개벽의 실제 상황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삼신조화의 무궁한 빛을 몸에 가득 채우고 영안을 열어 개벽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삼신조화 수행법은 병과 죽음을 넘어서 무병장수를 성취하는 빛의 인간을 만드는 공부법으로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삼신수행법을 통해 조화롭고 빛나는 신선의 몸 꼭 체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진리와 인연이 닿게 하는 영적 기운은 설령의 음덕을 통해 내려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분주히 서두르는 조상님의 기도가 그 첫걸음이죠. 영적 체험과 함께 삶의 소중함과 조상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북반부 전반에서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산불 피해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 CNN은 18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 기온이 41.8도까지 지솟아 2022년 6월에 기록했던 종전 최고 기온 40.7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칠리아엔 46.3도, 사르데냐에도 45도의 불볕더위가 덮쳤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19일 연속 43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기록을 세웠으며 1974년 6월에 18일 연속 기록이 50년 만에 깨졌습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의 체감 온도는 16일 낮 66.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목숨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및 그리스 중남부 지역은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산불이 계속 타올라 주말에 최소 4,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아테네 외곽에서 타오르고 있는 산불 진화를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소방용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2달 이상 전부터 타오르고 있는 산불은 18일에도 886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이미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1만 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가디언에 의하면 폭염으로 온열 질환이 속출하고 있으며 병원엔 코로나19 대유행을 떠올리게 할 만큼 많은 환자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타깃으로 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만 하루 평균 137만 건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반기 사이버 위험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격 주체별로 살펴보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의 해킹 시도가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은 국내 공급망 소프트웨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올해 초엔 1,000만 대가 넘는 PC에 설치된 인증서 프로그램, 이니세이프 등을 해킹해 다수의 PC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해커 조직은 250여 개 국가기관 내부망에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검색 포털 네이버를 그대로 복제한 짝퉁 네이버 피싱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복제된 피싱 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사이트 내용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세부 페이지까지 구성될 정도로 매우 정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해킹 공격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해킹으로 현재까지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0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로봇이 조종하는 항공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하늘을 누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생성형 AI, 챗 GPT로 항공기 조작 매뉴얼을 학습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한 것인데요. 이 로봇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2026년까지 국방, 안보 분야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19일 비행기 매뉴얼을 이해하고 직접 조종까지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AI 조종사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이날 기존과 똑같은 환경의 항공기 조종석에 착석한 후 다양한 장치를 직접 조작해 비행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기존 항공기의 자동 비행 장치나 무인 항공기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인간 조종사는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할 수 없지만 조종사 로봇은 이를 전부 기억해 조종할 수 있다며 특히 챗GPT 기술을 적용해 항공기 조작 매뉴얼과 비상대처 절차를 담은 자료를 기억해 항공기를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구 곳곳이 펄펄 끓고 있고 모든 기온에 관한 기록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괴물 폭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올여름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2023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지구촌을 휩쓰는 폭염, 그에 따른 기상 극단화 현상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해는 괴물 폭염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봄철에 많았는데요. 지난 5월에 나타난 약한 엘니뇨 현상이 6월에 계속 강화되면서 지구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의하면 올해 6월 해양과 지표면 평균 기온은 1.05도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무더웠던 6월은 2020년이었는데요. 이때보다 올해 0.13도 더 상승하여 가장 무더웠던 6월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7월인데요. 유엔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지구 평균 기온은 17도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3일은 10만 년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3일 17.01도로 최초로 17도 선을 넘긴 데 이어 4일과 5일 17.18도, 6일 17.23도로 두 번이나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며 더 더워졌습니다. 먼저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미국 남서부에 발달한 고기압 탓에 고온의 공기덩어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곳으로 악명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는 16일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데스밸리의 이날 기온은 섭씨 53.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더불어 미국 전역에서 1억 명 이상이 폭염에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들어 5월부터 폭염과 가뭄 속에 두 달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으며 7월 15일 기준으로 906곳의 숲이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중 약 570건은 통제 불능이라는 것인데요. 캐나다는 산림 면적이 3억 4,7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세계 3위의 산림국이어서 이 지역 산림이 파괴되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도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지역이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남부 경우 40도를 훌쩍 넘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리스 아크로폴리스는 낮 시간이 전격 폐쇄됐고 이탈리아 로마 등 10여 개 도시에는 적색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 기온이 45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조만간 유럽 남부 지역 전역의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남부와 마주보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역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로코 기상청은 지난 13일 남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섭씨 44도에서 49도에 달하는 폭염에 대한 적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유럽 최북단으로 가볼까요? 노르웨이 감비크 지역인데요. 기온이 13일 2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북극권 사상 최고 기온 기록도 59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추운 날씨일 거라 생각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 정부도 최근 지속되는 이상고온 영향으로 러시아 중남부 4개 연방광구에 여러 사고 발생을 경고했는데요. 실제 우랄 광구에 속하는 러시아 중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의 경우 지난 11일 낮 최고 기온이 1833년 기상 관측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서부 지역에서 50도가 넘는 역대급 고온이 관측됐습니다. 17일 신장 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하루 동안 신장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은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분지 지역인 투르판시의 삼바오샹의 최고 기온은 무려 50.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구촌 몇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40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 판인데요.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괴물 폭염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기온은 8월까지 계속되고 온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엘니뇨가 겹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극단적으로 증폭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여름에는 슈퍼 엘니뇨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 선임과학자인 제니퍼 프랜시스는 이번 더위는 아마도 최소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 동안 지구가 관측한 가장 더운 기록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현재 기온이 12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미국 방송 WFLA의 수석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는 현재 인류가 약 12만 5천 년 전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일컫는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만 년, 12만 년, 12만 5천 년 만에라는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남극 얼음 등을 살펴본 결과 약 10만 년에서 12만 년의 빙하기 간빙기 주기를 발견한 것인데요. 지금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간빙기의 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대주기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게는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증산도에서는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돌아간다는 우주 일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주의 겨울철은 빙하기가 약 3만 년이고 우주의 봄, 여름과 우주의 가을이 합하여 간빙기 10만 년이라는 것입니다.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가 말한 현재 인류가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증산도의 우주 일련에 의하면 우주의 봄, 여름, 가을이 간빙기인데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 불기운이 지배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을 지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 우주의 하추 교역기에 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산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온난화의 기후 재앙이 우주 여름철의 절정기임을 극명하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 뜨거워지는 시기. 더 뜨거워지는 것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지구적 협력도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주의 대주기가 바뀌는 시간대라는 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더 큰 지구적 대격변을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 몸을 반짝반짝 빛의 꽃, 설려화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사람은 탄생 이후에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에고라고 하는데요. 수행을 할 때는 이 에고를 버려야 합니다. 에고가 사라지려면 마음을 비워서 일체의 생각, 사념을 끊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태모님께서는 후천을 가려면 먼저 나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면 작은 내가 사라지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조물주 삼신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태모님께서는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 참 나를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설녀와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은 기존의 분합 수행보다 쉽고 단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확신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면 이 몸의 빛이 축적되면서 어느 경지를 넘어서는 순간 건강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정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이 특별한 수행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우주를 창조한 조화력, 그 율려조화를 그대로 가져온 빛꽃이 설려화인데요. 예. 이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오늘은 설료와 빛폭발 수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도 1년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1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 1년 12만 9,600년을 사계절로 하는 이 우주의 사계절의 변화,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끝나고 인간과 만물이 성숙하는 가을의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 대적인 큰 변화, 이 우주적인 변혁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것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개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개벽을 알아야 세상 대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하 대세에서는 반드시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총체적인 우주 개벽기입니다. 자, 이것은 종말론이 아니고 선천 상극 시대에서 후천 상생으로 넘어가는 이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개벽은 크게 세 가지로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대개벽, 병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었고, 자, 그리고 앞으로 오는 2단계는 시두, 즉 천연두가 다시 발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제왕 천연두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앞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가을 추살의 대병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인간은 가을 개벽 병난 상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바꾸는 공부를 해야 된다. 몸을 강인한 몸으로 바꿔서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병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대변혁, 개벽이 오기 때문에 개벽 상황에서 살아남는 수행법을 전수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병난개벽 시대가 되어서 이 설료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면서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개벽기 문명개벽에서 유일한 진리적, 문화적, 원형적 지구문명 주제가 바로 천상의 율려조화, 빛 에너지, 이제 이것이 뭉쳐진 조화꽃, 생명꽃인 설료화입니다. 자, 이 설료화를 받아내려서 내 몸에 채우면은 병든 몸과 마음, 영혼을 강력하게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꽃문화가 2만 2천 년 전에 마고성에서 마구 삼신 할머니가 인간을 신선을 만들어 주려고 설료화를 내려주신 것인데요. 자, 그 맥이 우리나라 국통맥, 즉 환국, 배달, 단군조선, 북부역, 그리고 사국시대, 그리고 남북국, 고려 조선을 쭉 내려오면서 이게 전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호도 전부 광명으로 이제 된 것도
선료화 문화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신선 문화, 도통 문화의 원류가 마고성의 마고삼신 할머니십니다. 자, 선료화는 원래 이름이 선정화인데요. 자, 신선선자, 그다음에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다, 결정짓는다 그런 이제 뜻인데 너를 영원한 빛의 인간 신선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직 우리가 신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선료화를 받는 것입니다. 선료화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 대우주 생명의 근원이며 빛의 근원, 빛의 그 자체이신 무형의 조물주를 우리가 마고삼신 할머니 때와 그 이후에 한국배달 단군선 초까지는 빌허자 헌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에 오면서 우리가 태허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정확하게는 태허령님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마고 할머니께서 우주의 시공간을 낳은 근원의 생명인 옴소리를 뭉쳐서 인류가 신선이 되는 길을 처음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율려 조화를 옴 훔소리만 갖고서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료화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선료화를 우리 몸에 심는데 어디까지 심을 것인가? 자, 작년에 나온 전 세계에서 수많은 책 가운데서 아주 빛나는 책, 엄청난 책이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은 문명을 바꾸는 책인데요. 종양내과 전문의 시타르타 무커지라는 사람이 지은 세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자, 이 세포에도 세포 공동체가 있다. 여러 가지 류의 세포가 함께 사회 속에서 조율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과 정서와 평화로움이 확보된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몸의 세포들이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온몸의 세포들이 진동을 하는 것이죠. 자, 시타르타는 의학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앞으로 의학혁명은 세포를 치유를 하면서 인간의 몸을 근원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치유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료화를 우리 몸에 심는데 어디까지 심느냐? 어느 부분까지 심느냐? 바로 세포 단위까지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단위까지 선료화를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심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DNA, 골지체, 리보솜 등 여러 조직,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체수량의 단위인 양자 단위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선료화 빛폭발 수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선료화를 심기 전에 먼저 빛의 몸 만들기를 우리가 하죠. 자, 빛의 몸 만들기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삼신일체 우주조화 빛기둥을 받아내려서 내 몸에 있는 병든 기운, 그 다음에 어두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부 몰아내고 빛으로 이렇게 샤워를 해서 온몸을 정화를 하는 수행입니다. 자, 그 기도문은요. 만유생명의 아버지 상제님, 어머니 태모님이시여 저에게 천상의 무궁한 생명의 빛기둥을 내려주시어 저의 온몸이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시천주주나 태을주 도공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고서 선료화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선료화 빛꽃 치유 수행, 즉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하는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받아서 이제 선료화를 만든 다음에 심어야 되겠죠. 자, 선료화를 전수를 받은 후에 선료화를 심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분화와 합의를 했는데 자, 빛폭발 수행은 반짝반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빛폭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료화 빛폭발 수행의 3대 공식은요. 자, 첫 번째, 선료화를 아픈 부위에다 심는다. 자, 아픈 부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복통이 있다, 또는 오장육부 어느 장기에 이상이 있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아픈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심으시면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원본 선료화와 똑같이 생긴 선료화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심습니다. 아주 안 좋은 부위에는 우리가 도배를 하듯이 선료화를 집중적으로 많이 심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심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난다. 자, 그러니까 아픈 부위나 장부에 심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이제 빛나며 확산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선료화 꽃을 심어서 분화와 합의를 했는데 이제 분화와 합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 꽃을 심는 것 자체 이제 이것이 지금 반짝반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선료화가 점점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 양자 단위까지 우리가 수평과
또 수직으로 뭐 수억, 수조 송이로 이게 분화가 되면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제 수없이 작은 단위로 분화가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신선몸을 만드는 문화원전 경전인 천부경의 일적 바로 십거의 정신입니다. 자, 이것은 무한 자기복제의 그런 입법적 성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무한히 이렇게 작아지면서 복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문을 읽으면서 반짝반짝 꽃이 무한히 온몸에 분화되어 갖고 더 작아지면서 심어지면서 이제 심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반짝반짝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빛 폭발이 일어난다. 자, 빛이 팍 폭발을 한다는 거죠. 빛 폭발은 우리가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폭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이게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자, 선료화들이 이제 분화가 되어 갖고 그리고 이제 심어지면서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그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융합을 해 갖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제 핵폭발이 되듯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펑, 펑, 펑 이렇게 하면서 아픈 부위에 이렇게 비폭발을 시키면은 그 에너지, 그 폭발의 힘으로 조화력이 생겨서 몸에 염증이 있거나 또 암덩어리, 뭐 아픈 것, 뭐 고장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채워지고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이상 잔뜩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실히 통증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가라앉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선료화 빛꽃 치유 수행은 먼저 선료화를 전수받으면 선료화를 상단에 이게 있게 되죠. 이 상단에 있는 선료화를 복제를 해서 똑같은 모습의 선료화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자, 똑같이 만든 선료화를 나의 몸의 아픈 곳에 심습니다. 자, 이건 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요. 선료화를 심으면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이제 순간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로 이게 불어나서 아픈 부위에 가득 찹니다. 아픈 부위 전체가 빛으로 꽃으로 가득 찹니다. 자, 그러면은 선료화가 뭉쳐서 빛 폭발을 하는데요. 자, 이 빛은 삼신의 우주 생명 윤료의 조화 빛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명과 모든 세포를 강력히 이제 치유를 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반짝반짝 수백만 송이, 수천만 송이, 수억만 송이가 아니고 수백억, 천억, 수조 단위의 꽃들이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힘차게 더 강하게 하면은 꽃이 좀 더 빠르게 들어간다. 나의 수행력과 조화권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모든 수행이 다 그렇지만은 선료와 빛 폭발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의 축적된 수행력과 그다음에 잡념을 갖지 않는 일심에 의해서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몇 군데 선료화를 심어서 빛 폭발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뼈에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하는 것을 이제 해보면요. 자, 먼저 상단에 있는 선료화를 하나 복제를 해서 나의 뼈에 이렇게 심습니다. 자, 머리뼈에 한번 심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 뼈에 수많은 꽃이 생깁니다. 자, 꽃을 심어서 반짝반짝하면서 선료화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자, 선료화들이 서로 모여서 빛 폭발을 하면서 강력한 그런 치유력이 이제 생기고요. 자, 이 백광의 꽃들이 핵융합하듯이 뭉쳐지면서 빛 폭발을 하면서 나의 뼈를 갱생을 시켜줍니다. 자, 이 수행을 할 때는 시천주주와 태어주 도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뇌에 선료화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뇌에 선료화를 심고요. 자, 선료화를 뇌에 심으면은 이제 순식간에 선료화들이 뇌 속에 쫙 가득합니다. 자, 뇌 속에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렇게 뇌 세포가 재생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건강한 세포는 더욱 건강하게 되고요. 뇌 속에 선료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그 빛이 모여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빛폭발은 뇌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뇌 세포가 살아나게 해주고요. 자, 다음은 이제 폐에다가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양쪽 폐와 그 기관지에다 선료화를 심고요. 자, 선료화를 나의 폐와 기관지에다 심으면은 순식간에 선료화들이 폐와 기관지 속에 가득합니다. 자, 폐와 기관지 속에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폐와 기관지 속에 호흡기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자, 건강한 세포는
이제 더욱 건강하게 되고요. 폐와 기관지 속의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그 속에 모여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빛폭발은 폐와 기관지 세포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폐와 기관지 속의 호흡기 세포가 살아나게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심장의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알아보면은요. 자, 요령은 뭐 이것도 역시 뇌와 폐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장기뿐만이 아니라 뭐 눈과 같은 곳에도 선료화를 심어도 이제 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눈이 아픈 경우에 눈 안에 그 망막, 홍채에 이렇게 꽂아도 이제 괜찮다. 이제 이 꽃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의 모든 곳,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손톱, 발톱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작용이 억만분의 1도 없다. 자, 이것은 우주 조화의 극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선료와 빛폭발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선료와 빛폭발 수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 선료화가 제 장기에 가득 차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네,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네,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둘째, 꽃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퍼집니다. 셋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을 내려주신 정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도 힘차게 율려조화의 빛을 폭발시켜볼까요? 조화 신선 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방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신교 문화로 만물의 근원인 청수를 올리며 내 몸과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단순한 공기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받아들이는 빛의 양은 자신의 깨달음의 차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음양 운동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순수 음양이 바로 율려입니다. 율려는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삼신의 생명 기운이기에 율려 기운이 들어가면 유형의 몸과 무형의 영체가 모두 새롭게 거듭나며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무려 2만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옴 사운드와 1만 년 전 황국에서 완성된 훔 사운드로 함께하는 호흡은 동방 한국의 황가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최상의 정통 수행법입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옴과 훔을 바탕으로 오주의 정신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문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전공법으로 시천주주 21독, 태율주 21독을 송주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라며 만약 외국인이나 병환이 있으신 분 등 여러 상황으로 주문을 다 외우기 힘든 분이시라면 상제님께서 시천주 조화정 그리고 훔치 태일천 상원군만 읽어도 두 주문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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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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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율려는 소리이자 빛이며 파동입니다. 나의 두 손의 지휘에 따라 율려 조화가 가득한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의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잡념이 생기면 주문을 소리내서 읽으며 집중해도 좋고 손을 더 힘차게 하시며 도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직접 노래해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치야 니함니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치야 도래 웅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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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축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 길쭉한 빗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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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 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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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이제 비판과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촌의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비판이 더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제 비판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장과 간, 쓸개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양쪽 신장에 비침 2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의 좌엽에도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의 우엽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쓸개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간을, 하나는 신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설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는 대우주가 열려 나온 무궁한 빛의 자궁, 즉 조물주의 원천적 생명력인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설료와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며 자가치유가 됩니다. 아직 설료화를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나 설료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어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수행센터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료화 예식에 참여해 설료화를 전수받으면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설료화 수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내 머리 상단에 본체 설료화를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전해줄 사람의 이마 안 상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멀리 지구촌 어디에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생각으로 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전해받은 빛꽃을 가지고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료화 치유 수행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설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료화와 똑같은 설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료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료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설료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신장과 간, 쓸개에 설료화를 심겠습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신장과 간 쓸개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이제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설려와 꽃이 반짝반짝 빛나며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가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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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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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제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빛이 뭉쳐지면서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 동력원인 우주 율려의 조화빛으로 빛폭발이 일어나면 더욱 강력한 소생력으로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이렇게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을 계속합니다. 선료와 빛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다 같이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회사에서 바쁜 업무에 치이고 상극의 인간관계에 치이다 보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자존감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고 동시에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수행의 질과 양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삼신의 신성을 간직한 천지의 아들, 딸로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 영혼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인간이 되어 새로운 홍익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천지일월의 꿈을 성취하는 인존이 되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를 귀히 여기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